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입니다. 자, 네이버가 이틀 연속 좀 예상대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26만 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죠? 강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패턴이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일단 9월 25일 날 3조 6천억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그죠? 밑골이 달면서 지금 바닥에서 강한 지지 라인과 함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좀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강력한 저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패턴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상승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전형적인 이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보시면 컵 앤 핸들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저항 라인 그죠? 이 자리를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횡보 후에 뚫어주는 요 매수 타이밍 있죠.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컵 앤 핸들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바닥을 지지한 후에 핸들 그죠?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상승 타이밍과 함께 폭발적인 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월봉 차트 말고 주봉 차트로 보시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를 뚫어주는 파악이 됐을 때 여기를 뚫어줄지 아니면 횡보를 해서 다시 올라갈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 상승의 흐름이 명확하게 이 주봉 차트를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간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패턴들이 지금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전 고점 자리 27만 원 자리에 이 주봉 차트상 상승은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는 확률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정 나오는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전 고점의 자리들, 그죠? 23만 원 자리에 강력한 지지라인인데 이거를 한 번에 뚫어줬기 때문에 다음은 흔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 패턴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예측이 자 0.236, 26만 원에서 자 존재를 했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24만 원 사이에서 이 흔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27만 원 자리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점을 저랑 같이 좀 미리 공부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정확하게 27만 원, 22만 원 자리에서 지금 강력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제 또 27만 원을 저항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27만 원을 만약에 뚫지 못하고 9월 달에를 마무리를 한다면 이제 10월 달에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이렇게 흔드는 자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방향성은 위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무리해서 고점에서 잡기보다는 눌러주는 자리 나올 때마다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족방 통해서 자, 네이버 주가는 컵앤 핸들 패턴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 후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차트 패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봉 차트상 27만 원 저항 라인, 그죠? 여기 라인,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상승 타이밍이 나온다면 매집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가고 여기서 어때요? 시간을 끌면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실시간으로 또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 통해서 이러한 네이버 대응들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저도 뭐 100% 정답을 알 수가 없는 패턴이죠. 그죠?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눌러주는 건 알겠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거래 대금과 함께 지금 보시면 금요일은 2조 3천억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목요일은 3조 5천억. 목요일보다 금요일의 거래량이
거래대금과 함께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정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틀렸으면은 바로바로 고치고 대응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주식 정보를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고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같이 해드리면서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뭐 추천주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함께 호흡하면서 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렇게 가족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010-8204-2900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만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승인 도와줄 거니까 입장 꼭 신청해 주시고 나는 문자하기 귀찮다. 자 그런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누르시면요. 여기 링크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기능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 연락처 따로 기재할 필요 없이 그냥 아이디만 써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니까 1번 링크 누르고 문자 보내기, 2번 가족방 입장 링크 누르고 입장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장 신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이 분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찐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찐 분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오늘 엄청난 재료가 나왔어요. 그죠? 확 바뀌는 네이버 지배구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이버가 바로 두나무 이 송치영 회장을 최대 주주로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즉 네이버 페이죠. 네이버 페이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주식 교환을 마친 뒤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본체를 합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페이도 상장을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주식이 교환이 되면 두나무 측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페이의 지배주주가 되고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본사와 합병을 하면서 네이버 지분을 송치영 회장이 많이 확보가 되는 순간 최대 주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이제 검색 쇼핑이 주력 사업이었지만 요즘 인공지능 AI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는 구글과 카카오, 쿠팡 등 이제 경쟁이 이제는 사업만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낀 만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을 더해서 이 두나무 업비트와 함께 네이버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그죠? 이제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라 AI 블록체인 기업 금융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혁신 회사로 재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전통 기업과 달리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와서 주주 구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호재긴 해요. 근데 호재인데 주가가 그러면 엄청나게 밑골이 달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있죠.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기관들이 연속으로 2천억이랑 3,500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확실한 힘을 더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뭐예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아 이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면 지금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물량을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미가 들어왔을 때 물량을 좀 털면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즉 고점이 나올 때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똑같아요. 이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대금 2조 5천억 그리고 그 다음날 1조 9천억 그 다음날 2조 2천억 그 다음날 2조 8천억 자 역대급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이 자리와는 지금 자리는 비슷해 보여도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앞에 있는 매물대들 여기서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이 상당히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매도를 하려는 압박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시작이 됐지만 이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일단 상승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직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요 앞에 있는 매물대 저항까지는 시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윗골이 달면서 흐름이 힘을 다시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한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뭡니까? 컵앤 핸들 패턴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여기서 흐름을 좀 끌면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조정의 박스권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주봉 차트 보시면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 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봤을 때 강력한 지지라인 23만 원을 돌파를 한 만큼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올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패턴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27만 원 다 왔을 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22만 원 자리에서 미리 매집하신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가셔야 돼요. 왜? 네이버가 지금 완벽하게 호재 재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금과 분리,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이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금융사의 당국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금과 분리, 전통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코인과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코인 거래소를 자회사로 두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업자 핀테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융회사인지 애매한 위치다. 그래서 당국이 이 경우를 위반인지를 검토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 페이에서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려면 금과 원칙과 충돌하는지 명확히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핀테크에도 금과 분리를 적용을 해야 되나? 라는 두고 내부적인 논쟁이 있을 거다. 그럼 이거 논쟁을 시간을 또 끌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규제가 완화가 이뤄지면 네이버 두나무 통합 가능해서 야 엄청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통합 불가능하거나 지연이 되면은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 뚫어주겠죠. 왜? 왜겠어요, 여러분들? 아, 두나무가 바보입니까? 네이버가 바보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는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뛰어들어야 되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업비트랑 통합을 할 때 이런 금가 분리 원칙을 모르고 과연 통합을 할까요? 알고 할까요? 당연히 알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이 힘이 없냐? 이거는 이 네이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트럼프 형님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즉 지금 관세 협상 관련돼서 니네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서 490조를 먼저 선불로 내라, 이러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악재를 어떻게까지 봐야 될까 여러분들? 이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돼요. 자 그건 맞지만 이건 단기적인 악재예요. 단기적인. 왜 단기적일까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자 이렇게 세계 우방국들은 결국 서로 돕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세 협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될 것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 결국 10월 달에 에이펙 회의 등 지금 조선, 방산, 원전까지 미국이 꼭 우리나라가 필요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게 됐을 때 이러한 금액들이 과연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금액이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협의를 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대 국가, 그죠? 국가 대 국가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고, 그런 시간 동안 우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네이버도 잠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힘이 꽉 들어온 것도 아니고 꽉 들어온 다음에 조금 빠지는 자리에서 굳이 달려들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증시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중장기적으로 네이버페이를 들고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 특히 네이버 주가 들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예, 단기적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면 조금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다시 21선 정도를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은 나올 건데 이 상승이 지금 저항을 받는 순간 박스권을 만들 확률도 높기 때문에 여유롭게 21선이 어디까지 붙여지는지까지만 우리가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역시나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왔죠. 그죠?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이 상승을 만들고 언제든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든 다음 다시 올릴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매물대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을 지금 존재를 하는 거를 뚫어주려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커펫 핸들 식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올라가줘야 되는 만큼 지금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온 9월달 잘 마무리를 하면 27만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6만원 결국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냐? 사실 저점에서 고점, 저점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지금 61선 밑에 나오면 다음 주 바닥을 잡는지 확인하고 반등을 노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두 나무의 지분을 카카오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면 결국 하나입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오르면 같이 오를 거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올라간 상태에서 얘는 하락이 나왔는데 왜 반대로 가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얘도 이 주봉 차트로 보시면 아직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죠. 컵앤 핸들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슈팅을 때릴 거예요. 그럼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런 자리들 매수를 해놓으면 알아서 고점 자리에서 저점 자리 흔들면서 결국 뭡니까? 슈팅을 만들려는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컵앤 핸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흔들다가 슈팅 때리는 순간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최대한 이런 자리들 나왔을 때 뭐예요? 매수 범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길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달려들 필요는 없고 저점에서 다음 주까지 자리를 잡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는 하락 패턴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자, 그죠? 그래서 네이버를 쫓아가신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패턴을 잡아서 알려드릴 거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상승 분위기는 나올 겁니다. 왜?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네이버가 어제보다는 밀리긴 했지만 2등으로서 아직도 힘이 건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관과의 세력들이 들어온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조정 겪고 올라가는 패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오셔서 또 네이버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가족방 신청 꼭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제가 우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추천주 제가 10월 달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가족방에서도 나중에는 추천을 하겠지만 우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열정 있고 또 절실하신 분들 위한 하나의 저의 비공개 종목이니까 010-8204-2900으로 여러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이 추천주 제가 매수하려는 종목이니까 미리 잡으셔서 먼저 9월 말까지 10월 되기 전에 매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10월 달에 바로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을 미리 매수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비공개라고 문자 주시고 이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 네이버 카카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